오늘부터는 제가 콘텐츠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채널 이름이 뭐죠? 경제를 말하다 아니겠습니까? 그 채널에 걸맞는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경제에서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되어버린 메타버스 환경과 또한 메타버스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경제 흐름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자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시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계나 공무원같이 공직에 있으신 분들은 체감하실 겁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지금 예전보다 더욱 메타버스를 통해 차세대 교육 환경이나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메타버스는 일개 테마주로 형성되던 과거의 국면을 넘어섰다고 보입니다. 우리 삶에 파고드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타버스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도 개발이 고도화되어서 우리에게 상품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환경과 메타버스가 만들어가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제 채널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메타버스, 넌 누구니?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The metaverse is coming. 이라는 말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세계 최대 그래픽카드 생산 업체인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2020년 10월 GTC 2020 기조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 말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3차원의 가상공간이라는 막연한 개념으로만 존재했던 이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초월 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대중에게 매우 생소한 단어로 남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멈추다시피 하면서 사람들은 무너져버린 소통 방식과 업무 방식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든 삶을 지속하고자 방법을 고안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간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생긴 제약을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설이나 SF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 등을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예요. 번역하면 초월세계 내지는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의 유래를 찾아보면 닐 스티븐슨이 집필한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과 용어였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통해 닐 스티븐슨은 메타버스의 주된 가상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구절을 통해 메타버스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감이라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빌딩들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광고판들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것들도 만들어냈다. 가령 공중에 여기저기 흩어져 떠다니는 조명쇼, 3차원 시공간 법칙들이 무시되는 특수지역, 서로를 수색하여 쏘아 죽이는 자유전투지구 등.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들은 물리적으로 지어진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더 스트리트 자체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스트리트는 다만 종이에 적힌 컴퓨터 그래픽 규약일 뿐이었다. 이미 오래전에 출간되었던 스노우 크래시의 내용을 읽어보니 놀랍게도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의결권을 가진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타버스는 눈에 보이는 실물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 구축되는 세계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구성된 SF 소설이 기술을 이끌어 가고요. 기술이 인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전율을 느끼죠. 한마디로 메타버스는 인간의 상상력 위에 구축한 세계인 것입니다. 인간은 실제 세계를 넘어 가상의 공간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세계에서도 삶이 지속되기를 꿈꿨습니다. 물리적으로 쌓아올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면서 현실 세계와 같은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결국에는 장자의 호접지몽처럼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의 개념은 동양 철학에서 훨씬 더 오래전에 발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혼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역시 실제 세상에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가상의 공간, 가상의 물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와 유사한 면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메타버스의 한 축을 이루는 기술이에요. 보다 협소한 개념이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외에도 메타버스와 혼동할 수 있는 개념들은 더 생겨나거나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메타버스를 다른 개념들과 구분짓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생활과 유사한 활동이 일어나고 사회 시스템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즉, 직업을 갖거나 금융 거래를 하는 등의 경제 활동,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등의 사회적 기능, 쇼핑이나 예술작품 감상, 혹은 스포츠 경기 관람 등과 같은 문화생활 등 실제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활동은 메타버스의 최종 단계이자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최종 단계까지 가상세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되겠죠. 현대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생활을 하거나 주식 혹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몰두하는 것처럼 그것이 가상세계에서도 가능해지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면 대중은 메타버스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호기심에 처음에 몇 번은 접속하겠죠. 하지만 곧 흥미가 떨어지면 다른 재미거리를 찾아 나서기 마련입니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일자리를 얻고 게임에 참여하면서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춰지게 된다면 지금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그것이 마치 현대의 고도화된 사회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처럼 원활하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참여자들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메타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최초로 메타버스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를 내렸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인 미국 미래학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ASF라고 불리는데요. 미국 미래학 협회에서 내린 정의를 빌리자면 메타버스란 가상으로 증강된 현실과 실제 현실이 연동이 되는 가상의 융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어려운 표현이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으로 증강된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덧붙여져서 무엇인가를 더 보여주는 형태로 메타버스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임 개발사 나이언틱에서 개발한 유명한 증강현실 게임이 있죠. 바로 포켓몬고입니다. 이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인기를 끌다가 이제 시들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증강현실 게임은 실제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포켓몬들이 무작위로 튀어나오거든요. 그 포켓몬 캐릭터를 사냥해서 훈련도 시키고 체육관으로 불리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타인의 포켓몬과 자신의 포켓몬이 대결을 펼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결이 펼쳐지는 이 체육관 또한 실제 존재하는 장소에 설정이 됩니다. 실제로 포켓몬들이 많이 출몰하는 소위 핫스팟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사냥했던 경험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설명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실제하는 것과 같은 가상의 물체 혹은 존재를 현실 세계에 추가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상으로 증강된 현실 혹은 증강현실 또는 AR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죠. 실제 현실이 연동되는 가상의 융합. 이 개념은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현실과 가상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연동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메타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으로 증강된 현실이 시각 등의 감각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실제 현실이 연동되는 가상의 융합이라는 개념은요,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제 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담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SNS는 사람과 사람을 서로 연결해주는 일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죠. 실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글이나 사진 혹은 영상들을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전문 용어로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켜서 나의 아바타와 상대방의 아바타가 가상 공간상에서 만나서 마치 실제 만난 것처럼 연출된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면 SNS에서 글과 사진, 동영상의 매체를 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는 연결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상과 현실이 혼동될 정도로 실감나게 표현해주는 기술적인 진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현실을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옮겨놓은 듯한 세계이든 현실과는 전혀 다른 환상적인 세계이든 간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감을 짜릿하게 만족시키는 일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상의 삶을 통해 현실의 삶을 살찌울 수 있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많은 시도를 하게 될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해온 우리들에게 가상세계의 경제활동은 아직 생소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통한 경제활동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지금도 양산해주고 있어요. 메타버스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환경과 메타버스가 이끌어가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콘텐츠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를 말하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